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먼저 드릴 건데요. 국어는 단순한 암기 과목일까요? 맞습니다. 국어는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닌데요. 이제 막 시험 전날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정말 중요한 과목인데요. 예를 들어서 혹시 1학년 분들 서경별부 배우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배우셨나요? 저희도 배웠으니까 아마 1학년 분들도 뭐 배우실 건데요. 이 작품은 고려가요라서 딱 보기에 이거 무슨 말이야? 너무 어려워. 그냥 외워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이제 이 작품이 이제 딱 보기에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제가 한번 쉽게 같이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이 작품은 한 여자가 이별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리워서 우리 사랑 어떡해, 너무 보고 싶어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우리 사랑 너무 영원하다 이런 말을 하고 이 마지막에 재밌으니까 마지막을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제 대동강 넘을지 몰라서 배를 내놓느냐 사고가 이러면서 이별의 원인은 전혀 사고 탓이 아닌데 네가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이렇게 하면서 사고 탓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 네 아내가 운전한 줄 몰라서 가는데 님을 태웠는가 사고만 이러면서 아무 죄도 없는 그냥 잘 살고 있는 사공의 아내 탓을 하면서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별의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찾고 있고요.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를 타고 건너편에 들어가면 이미 그 꽃을 꺾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꽃이 물을 뜻하는지 한번 맞춰볼 사람? 네, 저기 맞춰보세요. 뭐예요? 저요. 네, 맞춰보세요. 네, 최유민 학생 맞춰보세요. 맞습니다. 이 꽃이 다른 여자를 뜻하는 거라서 이미 건너편 넘어가서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났구나 이런 바람 시나리오까지 작품은 정말 재밌는 작품이에요. 딱 보기에는 정말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참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서 공부할 때 저는 정말 재밌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고 이게 공부를 할 때는 여기 위에 구슬이 아들과 구슬이 바위에 계신들 이 문장 왼쪽으로 보면은 이게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안 깨진다, 끈이야 안 끊어진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구슬이 미리 말을 해드리자면은 인과 나의 영원한 사랑을 뜻을 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구슬 인과 영원한 사랑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구슬이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쉽거든요. 한번 넘어가 주세요. 잠깐만 다시 돌아가 주세요. 그렇게 해서 구슬이 왜 바위에 떨어졌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서 원인을 구슬이 원래 잘 깨지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여기서 그렇게 표현을 안 해서 이거를 표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해보면 더 잘 외울 수 있어요. 넘어가 주세요. 이제 제가 어떻게 내신 기간에 공부를 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무조건 학교 수업이 있는 날에는 당일 복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번 연도에 필기를 한 필기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쌤이 알려주신 그 내용을 한 번 더 적으면서 이제 넘어가 주세요. 질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필기를 하면서 이거는 왜 이거일까? 왜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까를 혼자 생각을 해보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경별국어 예시로 들어보자면 왜 사랑을 구슬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왜 끈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을 계속 만들었었어요. 그러고 이제 국어가 단순히 외우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개념만 알고 문제를 안 풀어보는 학생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알아야 이제 시험 때도 바로 쓱쓱 이렇게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문제를 풀고 들어갔고요. 그래서 자습서를 꼭 한 번 돌리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문제를 찾아서 했었고, 만약 문제가 없는 그 작품이 있다면 직접 문제를 만들어 봐가지고 1번은 뭐뭐뭐 이렇게 핵심 포인트를 제가 만들어서 쌤한테 검사를 맡았었어요. 넘어가 주세요. 속내고는 정말 많은 양의 작품수가 있는데요. 1학년이 특히 정말 작품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작품들의 공통점 차이점을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작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뭐였지? 이건 뭐였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게 아 이거는 요거였지, 아 요거는 요거였지 이렇게 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시험에서 한 번 더 이 배운 작품을 생각하면서 그 연관된 그 작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작품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얘 특징은 뭐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얘를 천천히 분석해 가면서 이 작품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 절대 그거는 주관을 섞으면 안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건 혹시 이것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무조건 성희쌤이나 가영쌤이나 이런 쌤들께 여쭤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희 쌤들이 질문 정말 잘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맨날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쫄쫄 쫓아다니면서 질문을 하면은 정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넘어가주세요.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학원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학원에서 설명해주신 내용도 저는 한 번 더 이제 여쭤봤거든요. 학교쌤한테. 그래서 무조건 학교쌤이 정말 중요하고 국어는 조금만 이제 매일매일 꾸준히만 해도 무조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국어 1등급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You can do it 1등급!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흔들리면 피는 꽃 영어 과목에 대해 발표할 2031 박서연입니다. 차는 이렇게 되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 첫 번째로 볼 주제는 단어입니다.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 할까요? 그냥 암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단어를 한 번에 많이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단어 전체를 자주 복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의어, 반의어 이거 시험에서 한 번씩 보셨죠? 유의어, 반의어 문제 이걸 한 번씩 정리해주면 시험 들어갈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시험 직전에는 새로운 단어를 막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원래 봤던 단어인데 헷갈렸던 단어들을 한 번씩 정리해주면 시험 들어갈 직전까지 달달 외우면서 하면 참 도움이 됩니다. 제가 단어 외우는 방법은 테스트 방법인데요. 일단 뜻을 손으로 가려요. 손을 가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이게 뭐였지 하면서 생각하다 보면 금방 평소 외우는 것보다 빨리 외워집니다. 그리고 다음은 본문입니다. 본문이 모의고사보다 확실히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각 과의 핵심 문법을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본문에서는 그래서 문법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고 문장을 끊어서 해석하셔야 돼요. 너무 긴 문장을 한 번에 보면은 어디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한 번씩 끊어서 해석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스스로 해석한 뒤 선생님 필기와 비교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문제는 선생님이 내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필기와 비교해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끊어서 보면은 그냥 저렇게 위에 있는 것보다는 더 보기 쉽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제일 어려운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는 문장 순서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그냥 내용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문장 순서 문제는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인과관계가 어떤지, 이거 뭐 때문에 이 다음 문장이 나왔고 이런 인과관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단어들의 의미만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여기서 뭘 의미하고 여기서 뭘 대체하고 있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반복해서 익혀야 되고 모의고사는 이 문법이 여기서 이게 문법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모의고사 질문은 교과서와 달리 논문을 가르쳐 온 거라 문법이 약간 이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그냥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거 위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이 제일 어려우시죠. 그래서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본문 문장은 꼭 암기를 해주시거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본문은 이미 배웠던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대비하기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작문할 때 어떤 문법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지, 이때신지 아니면 가주어진 주어인지 이런 거를 잘 볼 때 이거는 무슨 문장을 만들려는 문제이구나 이걸 한 번에 파악하시면
문장을 만들 때 훨씬 수월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서술형은 요약문 빈칸에 단어 넣기나 해석 보고 단어 배열하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어를 볼 때도 이 단어랑 이 단어랑 비슷하구나 이런 걸 미리 파악해 두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내신 기간에 시험을 준비할 때는 단어 암기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장을 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법을 이해하면서 이 문법이 이 문장에서 이렇게 쓰였구나 이런 걸 한번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이거를 반복하시면 당신도 영어 1등급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소개하고 내신관리법, 모의고사관리법 하고 약간의 꿀팁하고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넘어주세요. 일단은 제 소개를 해야겠죠. 좀 이제 믿을만하게 제 성적을 갖고 와봤는데요. 일단 중간 1등, 기말 1등. 자, 2학기 중간 1등, 기말. 네, 다 1등이고요. 저는 네, 지금 중간까지 1등 했습니다. 아직까지. 자, 그 다음 넘어가고 자, 이제 시험 잘 보고 싶잖아요. 이제 문제집 꿀팁 드릴 건데요. 일단은 최소 3번 정도 풀어줘야 되고 첫 번째 약간 개념서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개념서보다 조금 어려운 거 하나 풀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 이렇게 3번 정도는 풀어줘야 이제 수학을 깨우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학교에서 프린트 주나요? 1학년들? 네, 그 프린트 있죠? 거기서 사실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소 3번에서 4번 정도 풀어보고 거의 외워야 돼요. 거기는 다. 예, 그 정도 하다시피 반복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시험 전에 교과서 쉽다고 안 풀지 마시고 교과서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중단원 대단원 한 번씩 다 풀어보시고 틀린 거 없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중요해요. 저희 이제 부천에 있는 고등학교 기출 작년, 재작년 다 풀면 좋아요. 40몇 개 되긴 하는데 조금 힘드니까 일단 최소 작년 거 다 풀어야 되고 가능하면 재작년 것도 다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저는 저 정도 풀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또 내신이랑 다르게 좀 뭔가 난이도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이 많은데 그 기출 문제집 풀다 보면 맨 뒤에 빨간 색깔 막 1등급 문제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방학 때 시간 잡고 한 문제 막 30분씩 써가면서 이제 본인의 것으로 만들면 이 뒤에 문제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할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방학 때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일단 내신은 사실 난이도보다는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풀어보면서 이제 실수 없이 빠르게 풀어내는 것을 연습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이제 쉽다고 안 들으시면 안 되고 수학 수업 저도 제일 열심히 듣거든요. 지금 이 수업을 꼭 집중해서 들어야 선생님이 어떤 느낌으로 문제를 내실지 아니면 어디 부분을 강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업까지 꼭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뭐 질문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시간 누나 수면 시간. 저는 그래도 7시간은 잡니다. 운동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숙능 시간은요, 이제 학원 빼고 2시간? 3시간? 하긴 했는데 이제 주말엔 10시간씩 하셔야 돼요. 대신 주말에 10시간 하고 평일에는 한두 시간만. 네. 시험 기간에 인스타 지우시나요? 저는 게임도 합니다. 시험 기간에. 그러니까 할 거 다 하고 다 노시면 됩니다. 네. 학원 끝나면 일단요 씻고 밥 먹고 숙제 조금 하다가 유튜브 보다 잡니다. 네. 근데 밥 먹으면 10분쯤 오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나요? 잠깐 잡니다. 저는 그냥
이게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10분, 20분 자고 나머지 1시간 집중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약간 꿀팁 드리면은 학원이나 약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대한 집중해서 그때 다 끝낸다 생각하시고 집 가서는 그냥 쉬운 거 이렇게 풀면서 그냥 놀아야 돼요. 그래야 좀 이게 휴식이 됩니다. 네, 뭐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취미 뭔지 궁금해요. 취미요? 저 악기 연주 베이스 하고 있었고요. 예, 작년에 밴드 보였는데 이제 안 합니다. 아쉽게도.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는 통합사회, 두 번째는 한국사, 그리고 마지막에 선택 과목 사회 계열에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통합사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합사회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암기와 이해 이 두 개의 균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회나 한국사 같은 거는 대부분 그냥 완전 100%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합사회는 법과 경제, 사회, 문화, 지리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단순 암기로는 내신이나 수능에서 1등급을 맞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원별로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원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배우고 계신 3단원이랑 4단원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예시를 한번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해 중심 파트입니다. 첫 번째 3단원에서는 기후와 지형에 따른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기후와 어떤 지형에서는 어떤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지 이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의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도 이해하면 좋고 두 번째로는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그리고 여러 환경 협약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해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거의 암기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 모습이나 이런 거는 결과와 원인을 연결하여 이해하고 나머지 부분을 암기로 학습한다. 그리고 4단원 문화와 다양성 부분은 먼저 문화권 형성을 기후, 지형, 종교와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사대주의 이런 것도 배우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 주장의 상호 비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암기 중심에는 문화 변동의 요인 그리고 문화 공존, 융합, 동화 이런 사례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화권의 특징이 결과고 기후, 지형, 종교에 따라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 나머지 내용을 암기하면서 탄탄하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것도 써봤는데요. 저는 3단계로 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수업을 했으면은 그 내용을 오늘 바로 암기하고 다습하는 이 당일 복습이고 두 번째는 이해와 반복 암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꼼꼼하게 오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습이 왜 중요한지 그래프 가져왔는데요. 이 그래프 한 번씩 다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오늘 예를 들어 수업을 했다고 하면은 내일 되면은 오늘 수업한 거에 70% 이상이나 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바로 복습해서 많이 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한국사. 네, 한국사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한국사 시험이 끝나도 한국사의 모든 내용들이 다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야. 아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요. 사건을 따로 외워서 흐름이 정확히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 대신에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건 저의 실제 노트인데요. 이거는 막 이렇게 공들여서 정리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전날 밤에 암기를 하려고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연표식으로 정리하는 건데요. 여기서 사건의 단순 암기를 하기보다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기 키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키워드만 좀 찝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 한국사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연표 문제인데 연표 문제 풀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다음은 한국사 문제 푸는 방법인데요. 이게 아마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거라서 대충 알려드리자면 먼저 키워드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키워드, 그렇습니다. 여기 그 노란색 형광펜이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척화로 주화로 써놓은 거 있죠. 중심 내용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선지를 먼저 제거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옳은 것이랑 옳지 않은 것 때문에 틀리는 건 진짜 억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의해서 옳은 것의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의 세모 이런 식으로 하면서 풀면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한국사는 여러 과목들과 연계할 수 있는 과목인데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공통 국어, 역사 속의 문학 이야기를 예시로 들 수 있고요. 통합사회는 역사 속의 정치 체제, 수학은 역사 속 수학자, 통합과학은 역사 속 과학기술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계열에는 어떤 선택 과목이 있는지 안내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윤리와 사상인데요. 윤리와 사상은 선택 과목 중에 가장 많은 학생 수가 있기 때문에 내신 따는 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난이도도 무난하고 암기 위주의 공부가 달아서 편하게 그냥 듣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선생님이 매우 재밌으십니다. 다음은 법과사회인데요. 법과사회는 법이랑 법의 적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이고요. 이 과목은 진짜 단순 암기뿐만 아니라 문제 푸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 좋고요. 특히 문제 풀 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드라마 보는 것 같이 재밌기 때문에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세계사인데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역사라는 과목을 배우셨죠? 네. 맞습니다. 그 역사 과목의 연장선입니다. 한국사랑 마찬가지로 키워드랑 흐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특히 시험 보기 직전에 교과서를 빠르게 훑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Q&A 진행하겠습니다. 편하게 물어봐. 네. 시험 꿀팁이 궁금해요. 지금까지 말한 게 시험 꿀팁이고요. 그렇습니다. 윤사쌤 어디가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사쌤 얼굴이 재밌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네. 근데 사회 그거 공부하실 때 100% 중에서 몇 퍼센트 공부하시나요? 전체 공부 중에 사회 몇 퍼센트 하냐고. 네네. 저는 근데 거의 사회에 올인했었어요. 님은요? 저한 3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0에서 40. 네, 다음 질문은. 시험 몇 주 전부터 공부하셨나요? 저는 5주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5주? 시험 보는 주 제외하고. 질문 더 없으신가요? 더 없으신가요? 없어요. 네, 마지막 질문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분야에서 통합사회처럼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계단에 연습하고 통합사회, 한국사, 파이팅! 실 1081 장수형이랑 목차 이렇게 되고요. 일단 공부 방법에 대해 말해드리면 첫 번째로 저는 일단 먼저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모든 게 순조롭게 공부에 디딤돌이 된다 생각합니다. 개념을 모르고 문제 풀면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개념부터 일단 무조건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과학이 암기할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자기가 보기 편하게 노트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 세 번째 단계로 무조건 틀린 문제는 오답부터 해서 같은 문제 한 3번씩 풀어보시면 거의 안 틀리는 것 같아요. 이제 추천 문제집 제가 과학 가능 추천 문제집 한 5건 정도 풀어봤거든요. 그 중에 2개 추천드리면 완자는 일단 개념을 세세하게 말해줘서 개념 잡기 편하고 기출픽은
그 완자보다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자기가 좀 완자 완벽하게 풀 수 있다 하면 심화탐구로 기출피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물리는 물리는 모든 개념이 조금씩 다 어렵기 때문에 물리 선택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선택하기 전에 일단 한번 개념 같은 거 봐보고 선택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화학은 1단원에 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걸만 이해하시면 화학 선택하는 거 문제 없을 거고, 생명은 모든 내 과목 중에 암기할 게 제일 많아서 자신이 암기 자신 있고 꼼꼼하게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생명 하는 거 추천드리고, 지구는 생명에 비해서는 암기가 많이 없지만 개념 자체가 생명보다 어려워서 암기는 자신 없는데 심화 같은 거 잘 할 수 있다면 지구 추천드립니다.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없으면 여기까지.